안녕하십니까. 객실 매니저론 2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제를 먼저 제출을 하고 강의를 듣는 시스템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네, 교재가 늦게 도착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온라인이나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신 분들은 교재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 과제 제출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과제 완성해 주시고요. 네, 강의 시스템은 과제를 먼저 예습해서 제출해 주시고 강의를 들음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진행 순서를 과제 후 강의, 네, 과제를 예습의 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번 주는요.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과제를 같이 해주시고 다음 주 과제도 같이, 그래서 다음 주는 과제를 2개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씩 계속 과제가 이월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과제만 한 주, 네, 늦춰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번 주 과제만 한 주 늦춰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네, 2개의 1주차, 2주차 강의를, 과제를 전부 다 내시는 겁니다. 1주차 과제는 오늘 강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네, 2주차 과제는 3주차 강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주차 강의는요. 자, 호텔 산업의 이해, 자, 호텔 조직 및 인사 관리, 객실 부서의 조직 및 기능, 프론오피스 직무 분장, 근무 시간대별 주요 업무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호텔 산업의 이해입니다. 자, 호텔의 특성, 그리고 호텔의 분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재 앞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호텔은 기원전 몇 년경에,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에 수메르인에 의해서 건립됨으로써 이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호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요약을 하시면서 과제도 해주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의 호텔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네, 교과서는 16페이지에 보시면요. 한국의 호텔은 1961년 네, 관광사업진흥법 제정 이후로부터 주요 반천이 시작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1962년에 자, 지금 메트로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 뉴코리아 호텔, 사보이 호텔, 그랜드 호텔 등 서울에 유수한 호텔들이 있었다. 그래서 61년 관광사업진흥법 제정 이후에 호텔이 들어서면서 이게 주요하게 호텔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1962년에 국제관광공사가 네, 반도호텔과 조선호텔 그리고 지방의 7개 호텔 경영권을 인수해서 국영호텔로서 운영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제관광공사 어딜까요, 현재?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죠. 네, 이렇게 공공 서비스가 네, 민영 기업 또는 민간 사업을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 기관들이 있어요. 제주에는 제주관광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컨벤션 뷰로가 있고요. 여기 대한민국에는 네, 한국관광공사가 있죠. 이렇게 1960년대에 제도적으로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해서 호텔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소개해주고 이 사업을 하면은 혜택을 주는 형태로 이제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하는 법의 제정과 여러 가지 국영 호텔을 운영하면서 사업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63년에 워커힐 호텔. 네, 그때 당시에는 성경그룹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선경. 어느 그룹일까요? 선경. SK. 네, 맞습니다. SK가 선경그룹이라는 재벌 그룹이었죠. 지금도 계속 그 그룹이 SK호텔이라는 워커힐 호텔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고요. SK그룹이라는 그룹으로 아직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1963년에 워커힐 호텔이 설립되었습니다. 개원했고요. 그 이후에 파타,
퍼시픽 아시아 트래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아시아 태평양 여행 기구가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어디서? 네,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왜? 자, 워커힐 호텔에서가 이제 워커힐 호텔이 개관된 이유가 바로 이 파타를 열기 위해서 건립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워커힐 호텔 가면요. 워커힐 호텔 옆에 또 어떤 호텔이 있어요? W 호텔이 있죠. 네, W 호텔이 있는데 그 워커힐 호텔 옆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요. 워커힐 호텔 안에 가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컨벤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새로 W 호텔과 연계된 브릿지 층에 굉장히 대형 컨벤션홀도 있지만요. 역사적으로 원래 지어졌던 구간에도 굉장히 큰 컨벤션 호텔이 있어요. 무려 6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도에는요, 뭐 전통 무용 공연이라든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예술 행사도 많이 개최했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네, 현재 SK 워커힐 호텔 여기에서 개최했던 파타. 이렇게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기관에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호텔을 개관해서 시작하면서 호텔 사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워커힐 호텔이 생겼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 와서는 ADB 총회, 아시아 개발은행 총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조선호텔이 1970년대에 개관되고요. 1973년도에 반도호텔이 또 민영화됨으로써 좀 더 럭셔리 해주고 상용화되었고요. 자, 그리고 1979년에 삼성의 신라호텔이 드디어 개관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1976년 서울프라자 호텔, 78년 하얏트 호텔, 그 외에 부산 조선 비치 호텔, 기타 등등 생겼는데요. 자, 여기의 특징이 이 시대 1970년대에는 어디에 굉장히 호텔이 많이 생겼냐면요. 경주에 호텔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주 코롱 호텔, 경주 초선 호텔, 경주 도쿄 호텔 이런 호텔들이 많이 생겼고요. 부산에도 부산 조선 비치 호텔, 부산 서라벌 호텔 이런 호텔들이 먼저 생겼어요. 아직 제주는 관광 개발이 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때쯤 해서 1970년대에는 제주에는 어떤 호텔이 있었냐면요. 국가 원수가 오면은 이제 숙박이 가능해야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호텔을 만들었냐면 파라다이스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관하였습니다. 1971년 그쯤이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설립 연도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74년에 제주 칼호텔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1974년에 개관된 제주 칼호텔은요, 네, 대한항공이, 네, 맞습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만든 호텔이죠. 자, 근데 이, 칼호텔 바로 앞쪽에 보면 여러분들 파라다이스 웨딩홀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때는 그 건물은 없었고요. 그 건너편에 호텔만 있었어요. 그 건너편에 호텔이 바로 파라다이스 호텔. 그 파라다이스 호텔이 1호, 제주의 1호 호텔이었고요. 그 이후에 네, 제주 칼호텔이 74년에 기관했어요. 현재의 모습, 2021년 현재의 모습 그대로 74년도에 기관했습니다. 지붕의 모양은 원형이었고요. 거기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었고요. 지금하고 똑같은 모양이었고요. 이후에 개관된 것은 연회장하고 스포츠센터가 좀 더 실내로 들어가서 네, 규모가 커졌다는 거. 그 정도만 투자가 이루어져서 무려 몇 년 전이에요. 네, 거의 맞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네, 50년인가요? 네, 50년이네요. 74년. 네, 무려 50년 가까이 네,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건지에 있는 호텔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주에는 제주 칼호텔과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 80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큰 스포츠 행사를 했어요. 어떤 행사를 했죠? 맞습니다. 네.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가 호텔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988년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산한 필요 객실은 38,000여실이었는데요. 1987년까지 우리나라의 호텔 객실이 28,000개밖에 없었대요. 만 개의 호텔을 더
증축해야 되는, 만 개의 객실을 더 증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때 굉장히 많은 정부의 지원으로 1988년에 롯데호텔이 신관을, 그리고 1983년에는 대우그룹에서 힐튼 호텔을 건립함으로써 이제 만 개의 객실을 좀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러한 호텔 발전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해 1990년도에는요, 대전 엑스포라는 국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국에 446개의 호텔에 4만 5천 개의 객실이 이제 아주 크게 확대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1997년 말에 경제 외환 위기로 호텔이 굉장히 경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 참 시장의 변화가 일본 관광객의 중심에서 네, 중국 관광객으로 국제 관광 시장의 마켓 포지셔닝이 굉장히 변화가 커졌고요. 특일급 호텔에서 카지노 비즈니스를 하고자 했던 그런 호텔의 비즈니스는 그러한 타겟 마케팅보다는 가족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성이 있다는 그런 프로젝트 개발 계획에 의해서 숙박형 레지던스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요, 이제까지는 특일급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특일급 심사를 받아서 특일급 허가를 받은 관광호텔은 어떤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카지노를 운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일 등급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 특일 등급을 받으려면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국제회의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식당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등급 심사의 점수의 고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호텔 내에 카지노 시설을 부대 시설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지노 비즈니스가 중국 관광객으로 변화된 이후에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가까운 지역인 일본에서 와서 관광을 하시는 분이 카지노 할 때보다는 카지노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내국인 관광객들이 점유율이 카지노 관광객들보다는 더 컸었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뭐 무려 어떻게 네, 카지노는 뭐 거의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지금 형태죠. 네, 풀어야 될 숙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 특일급 호텔의 시장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변화되면서 네, 공중위생관리법 상에 네, 관광진흥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의 분류로 레지던스형 호텔, 생활숙박업 형태의 호텔을 하나 더 허가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장기형으로 이제 패밀리형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호텔들을 인허가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레지던스형 호텔의 특징은요. 첫 번째, 취사시설이 있다는 것. 두 번째, 객실별로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개별 객실 영업도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레지던스형 생활 숙박업 형태의 서비스 업체입니다. 자, 뭐 콘도미니엄도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한 명이고 이거를 분양을 해서 회원 분양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회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1년에 몇 박은 무료로 주고 수익금을 몇 프로를 준다는 이런 형태로 하는 데도 있고요. 1년에 굉장히 많은 무료 숙박을 하면서 수익금은 없는 형태로 호텔 회원권처럼 호텔 회원 멤버십을 이용하시는 그런 형태의 콘도미니엄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레지던스형 숙박은 어떤 형태냐? 맞습니다. 본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아파트처럼. 네. 그래서 판매만 대행해줘서 그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레지던스형 호텔 숙박 업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객실별로 판매도 가능하죠. 판매라는 게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호텔의 분류가 호텔의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런 호텔의 발전은 또 호텔의 분류도 또 다양하게 했습니다. 자, 이번엔 호텔의 분류를 한번 볼까요? 네,
호텔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광진흥법에서 별표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가지 형태로 호텔을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호텔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관광 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소형 호텔업, 의료 관광 호텔업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러한 형태로 또 분류를 해요. 어떤 형태로? 호텔 규모에 따라서 등급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 또 영어로는 슈퍼딜럭스, 디럭스 호텔 이런 형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메트로폴리탄 호텔, 시티 호텔, 컨트리 호텔, 에어포트 호텔, 시포트 호텔 이렇게 또 분류도 합니다. 자, 메트로폴리탄 맞습니다. 지하철을 바로 탈 수 있는 지하철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호텔, 도심지에 있는 호텔입니다. 시티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에어포트는 공항이, 시포트는 항구에 있는 호텔이 되겠고 이런 로케이션을 기본으로 분류하는 호텔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숙박 목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컨벤션, 비즈니스, 리조트, 아파트형. 바로 아파트형은 아까 레지던스형 이런 것들이 아파트형이 되겠죠.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컨벤션은 어떻게? 주변에 컨벤션 센터가 있든지 회의 시설이 굉장히 크게 있는 그런 호텔이 바로 컨벤션 호텔이겠죠.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에 있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는 형태를 미국식, 점심 빼고 주는 형태를 수정형 미국식, 그 외에 룸온리, 식사는 따로, 이런 따로따로 하는 형태를 유럽식, 그리고 대륙식 이렇게 나뉩니다. 나중에 교과서에서 한 번 더 디테일한 건 더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숙제로 제출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경영 방식에 의해서 직접 경영 방식, 체인 경영 방식,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 위탁 운영 방식, 임차 운영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경영, 체인 경영, 프랜차이즈 경영 요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 경영은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거예요. 자, 체인 경영은 어떤 거예요? 인터내셔널 브랜드 체인이 아닐지라도 제주신라, 서울신라가 서로 비즈니스를 공유하면서 운영하는 이런 연쇄 경영을 하는 것을 체인 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랜드 하얏트 서울, 부산 하얏트, 제주 하얏트가 서로 비즈니스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또 체인 경영이라고 하죠. 그런데 위탁 운영은 뭐예요? 매니지먼트 운영이에요. 어떻게? 롯데 관광 투자개발이 호텔을 지었어요. 근데 호텔 이름 뭐예요? 롯데 호텔이 아니고 그랜드 하얏트 제주예요. 자, 이게 바로 위탁 운영입니다. 자, 오너는 롯데관광이라는 법인인데 운영은 하얏트 체인에서가 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위탁 운영, 매니지먼트 운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매니지먼트, 모든 매뉴얼과 경영을 다 하는 것을 위탁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가지고 오고 직원 교육하는 교재만 가지고 오고 또는 교육을 좀 위탁시켜주고 이 정도만 하고 모든 경영은 오너가 하는 거. 자, 이거는 어떤 경영이에요? 프랜차이즈 경영. 브랜드만 빌려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직접 경영, 체인 경영, 프랜차이즈 경영, 위탁 운영이라고 4가지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나왔어요. 신사업. 관광업계의 호텔 운영 새로운 사업인데요. 임차 운영 방식입니다. 마스터리스라고 하는데요. 현재 제주에는 중문에 있는 우리 조선 그랜드 호텔, 그랜드 조선 제주가 바로 임차 운영 방식입니다. 오너는 어디? SK가 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너는 신세계가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너는 SK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는 누가 했어요? 신세계 조선이라는 브랜드가 호텔 웨스틴 조선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놓은 매뉴얼을 토대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SK그룹이 켄싱턴으로부터 매매한 그랜드 조선 제주 호텔을 전체 건물과 기자재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떻게 구매해주고 운영만 그랜드 조선이 하는 거예요. 직원만 그랜드 조선이 하는 겁니다. 유니폼, 티스푼까지 전부 다 사주고요. 모든 오퍼레이션 자산,
오펙스, 그리고 고정자산, 캐펙스, 이 두 가지의 모든 자산을 오너가 구매를 해주고 운영에 관계되는 변동 비율에 관련된 것만 이제 임차인이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서 수익은 가지고 가고 수익 대비 수익을 Gross Operation Profit이라고 하는데요. 그 발생된 수익을 발생된 수익 부분만 계약에 의해서 임대인에게 오너에게 정산해주는 방식이 바로 임차 운영 방식 마스터 리스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호텔의 분류가 또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호텔은 여러 가지 분류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호텔의 조직은 총지배인 아래 지원부서, 접객부서, 식음료팀, 조리팀, 기타 부서로 나뉘어서 운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지원부서에는 기획인사, 총무, 구매, 시설 안전 한촉팀이 있었고요. 접객부서를 프론트오피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고객 안내하는 현관부서와 고객 영접부서,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 객실 예약 콜센터,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요. 식음료 팀에는 레스토랑, 바, 라운지, 연회부, 컨벤션 센터가 있고, 조리팀에는 메인 주방, 프랩 주방, 부처 주방, 연회 주방, 기물 관리, 베이커리, 아울렛 주방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랩 주방은 전처리 주방이에요. 야채들을 펜츄리에다가 저장하기 전에 잘 다듬어서 재료별로 나눠서 보관해주면 메인 주방, 메인 주방, 연회 주방, 아울렛 주방으로 이관해서 이제 파, 양파 이런 것들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부처 주방은 고기를 프랩 주방처럼 준비해주는 주방이에요. 자, 그리고 메인 주방에서는 소스나 이런 주요 식음 재료들을 만들어서 연회 주방이나 베이커리나 아울렛으로 나눠서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기타 부서인 객실관리, 세탁실, 미화, 수성, 휘팅센터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이제 호텔의 상품을 럭셔리하게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실 상품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바로 호텔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원부서는 기획인사, 총무, 구매, 시설안전, 판촉, 마케팅, 홍보부서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우리 과제에도 나와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기획은 경영 전략의 기획, 분석, 예산 수립 이런 부분들을 맡겠고요. 인사는 채용, 평가, 그리고 급여, 퇴사 관리, 근태 관리 등을 하겠죠. 총무는 인허가와 노무, 산업재해, 임대업소 관리를 하는 부서이고요. 자, 구매는 모든 물건의 구매 계획, 견적 비교 및 거래처 선정 관리, 원가 관리부터 재고 관리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구매이죠. 자, 시설은 여러분들 전기, 설비, 건축, 배수, 배관, 그리고 환경, 물건을 고치는 영선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시설 안전에 대해서 안전 관련 교육이라든지 안전시설의 점검과 위기 관리를 함으로써 위기를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판촉 마케팅 홍보부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텔 시장을 경쟁사 분석을 해서 객실 판매를 상품 개발을 하고 프로모션 기획과 광고 멤버십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이고, 그리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세일즈 판촉을 하는 것이 바로 세일즈 판촉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고객과의 관계를 계획과 전략을 통해서 브랜딩을 해서 우리 호텔은 이런 브랜드예요 라고 좀 더 고객에게 다가감으로써 인쇄 매체라든지 영상 미디어 매체로 또는 온라인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고객에게 대중에게 접근한 홍보를 하는 홍보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무슨 공식적인 발표가 있다든지 위기가 있었을 때에 공식적인 입장을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호텔의 홍보가 마케팅에서 시행하는 비용을 들이는 광고보다는 좀 더 지속적인 브랜드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서가 바로 홍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호텔 개요, 호텔 산업의 개요,
호텔 개요, 호텔 조직에 대한 내용을 교재에 나왔던 부분과 함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텔 산업의 개요와 호텔의 분류, 그리고 호텔의 조직을 한번 교재의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과제에 많이 도움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제에서도 한 번 더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실 매니저론 2주차 2교시에 계속하겠습니다.